아빠님께서 오늘 해주실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이 뒤에 보이는 옛날 택시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만신할머니는 택시와 관련된 이야기라 되게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은 택시 기사분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텐데, 저도 메모 보면서 봤는데, 이게 봉다리님 사연하고 비슷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오? 보니까 또. 오카상 이야기랑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얘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뭐 언제나 지방러이신 할머니께서 또 지방에 다녀오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정류장이라고 대구에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네.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 내리셔서 이제 보통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그날은 유독 택시를 타고 싶으셨대요. 평소에 택시도 안 타시는 분이. 그래서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택시를 타야겠다 해가지고 택시 기다리시는데 택시가 마침 한대 오더래요. 그래서 택시를 타셨는데 이상하게 택시 타자마자 뭐 막 역한 냄새가 나더래요. 막 지독하게 역한 냄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귀치죠. 네. 귀신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맡으시기에. 그래가지고 이 무슨 냄새가 금강하다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머리가 더 아프셔가지고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지끈지끈 누르고 계셨대요. 택시 운전사분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가면서 네. 심심하니까 아줌매요 어디 불편하신겨? 그 뭐 창문 열어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건네시는데 택시기사 목소리에 겹쳐가지고 얕은 숨소리 같은 게 같이 들렸대요. 처음에는. 오, 예. 숨소리 같은 게 싹 느껴지고 그 입에서 진짜 엄청나게 심한 악취가 나더래요. 예. 진짜 와 형을 할 수 없는 냄새가 나더라고. 할머니가 너무 오래다 보고 막 속도 막 울렁거려갖고 기사님 차 좀 세워주이소. 내가 멀미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좀 세워주이소 해가지고 차를 세우셨대요. 예. 이제 차를 세우신 다음에 내려가지고 토를 하셨대요. 너무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 기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한테 계속 말을 붙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얕은 숨소리처럼 들리던 게 할머니 귀에 이제 귀신 소리가 겹쳐서 들리더래요. 네. 근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일 방법이 없네. 죽여야 되는데 죽일 방법이 없네. 이거 괴롭히기라도 해야지 하면서 막 낄낄낄 거면서 웃더래요. 낮게. 아주 낮게. 이런 소리가 들리다 갑자기 불경 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똑똑똑하면 불경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진짜 청하고 맑았대요. 할머니가 들으시기에. 진짜 이거 보통 수행한 그 스님이 독경 외는 소리가 아니라 거의 뭐 고승 뭐 수행이 끝에 다다른 사람이 할 정도로 그런 독경 소리가 딱 들려가지고 할머니가 그 소리가 들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귀신 냄새가 사라지고 연꽃 향기가 나더래요. 예. 은은하게. 할머니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갑자기 차에 왜 갑자기 불경 소리가 들리고 연꽃 냄새가 나나 싶어갖고 이거 택시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셨대요. 앉아가지고. 근데 할머니 뒤랑 그러니까 트렁크 있는 쪽이랑 택시기사 주변에 있는 데서 뭐 안 좋은 균이 막 계속 느껴지더래. 쏘아져 나오더래요. 할머니가 이거 무슨 소리지? 아까 이게 들었던 불경 소리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기사님한테 물어보셨대요. 기사님요 혹시 절에 공양 다니는 분이시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기사님이 펄쩍 뛰더래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예.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는 불교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불교도 싫어한다는 사람 차에 웬 불경 소리가 들리지 싶어가지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불교를 싫어하세요? 기사님이 물어보니까 기사님이 지는 불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 싫습니다. 스님이 싫어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 스님이 싫어가지고 불교도 싫은 거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이제 택시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오셨대요.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예전에 제가 처음 만날 때 사신 데가 아니라 대구 시내에 살고 계셨는데 네. 그 주변에 무당집이 엄청 많은 곳에 사셨대요. 할머니가 그때는. 그 도착해서 이제 택시비를 주려고 이제 주섬주섬 돈을 꺼내시려고 하는데 기사님이 물어보더래요. 아이고 아침에 전밭이었는겨.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지.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그걸 떠들고 다니겠는겨.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기사분이 아침에 택시비 말고 제 신수 좀 봐주이소 이러시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바로 대답을 하셨대요. 아이고 기사님요 신수 보기 전에 기사님 차에 이상한 거 가지고 다니는 거 있냐고. 아까 차도 그렇고 귀신 기운이 가득가득한데
용케 사고 안 나고 이 다니는 거 보니까 뭐 가지고 다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꺼내와 보이소. 그러니까 기사님이 아이고 아침에 용하시네 얘. 차에 부적 몇 장 지니고 있으면 사고 안 난다 그래가 받아온 부적이 있는데 한번 봐보이소 하고 이제 차에서 주섬주섬 부적을 꺼내 오더래요. 예. 할머니가 보니까 부적이 옳은 부적이에요. 부적은 옳은 부적인데 이미 귀신이 먹은 부적이었대요. 할머니 귀신이 먹은 부적이 뭐예요? 물어보면 할머니가 부적의 기운보다 귀신의 기운이 더 세면 부적을 먹는데요. 이야. 귀신이. 부적을 먹고 그 부적을 매개체로 해서 귀신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 차에 계속 귀신이 꼬이는 거지. 그렇게 바뀐 부적이었대요. 기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기사님요, 이게 부적은 용한 부적인데 이미 이거 못 쓰는 부적입니다. 귀신한테 먹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기사님이 그러면 이거 부적을 새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새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부적 안 쓰신다 그랬잖아요. 아, 저는 부적을 쓸 줄 모릅니다. 이 부적도 평범한 분이 쓴 부적도 아니고 아주 좋은 부적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됐는데 다른 부적 받아도 크게 소용없을 겁니다. 당장에는 뭐 금방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 부적을 먹을 정도면 보통 귀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할머니가 이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아이고 기사님 그러면 저희 집에 잠깐 왔다 가시소 하고 불러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가셨대요. 예. 간단하게 앉아갖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할머니가 먼저 물어보셨대요. 내가 아까 오면서 왜 토했는지 아시냐고 기사님. 멀미 나서 그러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기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웬 여자가 같이 얘기하면서 귀신 냄새를 엄청 풍기더라. 근데 그 말이 당신을 죽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도 괴롭히기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혹시 기사님 신상에 문제 있는 게 없느냐 집안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네. 기사님이 이제 어물쭈물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불경 소리가 들리고 연꽃향이 났었다. 이거 보면은 집안에 누가 불가 쪽에 비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불공 드리냐고 물어본 거다. 네. 아저씨가 막 손사래를 치시더래요.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스님이라면 끔찍히도 싫다고. 너무 싫다고. 스님은 손님으로 받지도 않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 근데 이렇게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연꽃향하고 불경 소리가 들리니까 할머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로 불가에 인연이 있는 정도면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할머니가 당신이 이렇게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도 불가에 인연 있는 분 때문에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 같다. 근데 본인은 스님이 싫다 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얘기를 해달라. 아저씨가 이렇게 목숨 부지하고 운전해 먹고 사는 것도 다 은덕이라고. 네.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는 이제 집에 무슨 일인지 없는지 다시 물어보셨대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셔라. 그러니까 기사님 아이고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왜 없겠냐고. 큰아버지고 작은아버지고 뭐 삼촌 고모고 집안 엎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굿이다 뭐가 하면서 온날을 쳐도 집안에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집집마다 정신 나간 자식일 때문에 아직도 고생을 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아들만 제정신으로 살기는 하는데 뭐 그마저도 헛게 보인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해보고 부적도 쓰고 해서 겨우 사람 굿이란다. 근데 당최 무슨 문제인지 다른 전바지한테 가도 무슨 문제인지 모른다 그러는데 아침에는 무슨 일인지 아시는 겨 물어보시대요. 할머니가. 아저씨요. 내가 보니까 그나마 아들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이유가 불가에 인연이 닿은 누군가가 열심히 빌어갖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스님이 싫은지 얘기나 한번 해보라고. 내가 들어줄 테니까. 들어보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부적 있는 것도 맞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고 지는님 스님이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라는 작자가 스님이 된다고 절에 들어갔대요. 어머니는 그런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대요. 네. 그 절에 들어가신 아버지를. 그럴 때마다 이제 절에 들어가면서 그런 어머니한테 맨날 뭐라고 했대요. 그런 아버지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그리워하냐고. 마음에 담고 사냐고. 그만 마음에 담고 살라고. 그 인간도 아니라고 막 맨날 그렇게 욕을 했대요. 맨날 욕을 했는데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그러지 마라. 그래도 네 아버지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화가 더 치밀어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꼴을 볼 때마다. 옆에서 내가 다 보고 자랐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보고 싶었는지 이제 후학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닿아서 오라고 연락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가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로 해가지고 작은 남자에서 만났대요.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말라가지고. 그리고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 괜히 이런 집에 들어와서 자식 키우느라 당신이 고생이 많았다. 내가 그동안 불가의 귀에서 최선을 다해서 빌었는데 내가 부부의 연은 지키지 못했어도 부모의 연은 지킬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이제 내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당신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다. 그래도 덕이 많은 당신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옆에서 그거 보는데 막 속이 천불이 나더래요. 뭐 잘한 게 있다고 저런 얘기를 하나 싶으셨대요, 그분은. 예. 어머니가 또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시더래요, 조용히. 아니라고.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당신도 혈육의 정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그거 꾹 누르고 속세 인연 끊고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빌었는데 나도 고맙다. 나는 그래도 아들들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마음 붙일 때라도 있었지. 당신은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평생을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나는 그래도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머니가. 네. 그게 너무 못 믿었는데 그 두 분 이제 애틋한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래요. 자기도 나이를 좀 먹고 하니까. 철이 좀 들었을 때니까. 그리고 이제 조용히 있었는데 그렇게 어머니하고 대화를 끝내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자신하고 동생을 불러다 앉히시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네 어머니 불쌍한 사람이다. 못난 사람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했다. 그래도 너희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나는 안심하고 열반에 둘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속세를 버리고 불문의 뜻을 두었지만 내 욕심이 아니라 모두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부디 남은 세월 동안 네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고. 예. 근데 그 말 들으면서도 입에서 쌍욕이 막 나올 것 같았대요. 뭐 그렇게 잘난 게 있어가지고 그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로 다 죽을 때 돼갖고 얘기를 하냐고.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와서 얘기를 하지, 일찍이라도. 그렇게 고생하실 때 와서.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그 후에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앙금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대요. 그래서 스님이라면 치가 떨린다고 자기가. 그걸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불문에 귀의한 것도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한 것도 이제 본인들의 부부의 연이 다한 것이 아니라 그 망할 놈의 귀신 때문에 아버지가 불문에 귀의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해주시더냐 물어보셨대요. 오. 안 해주셨냐고. 예. 물어보시니까요. 기사분은 처음 듣는 소리라고. 내 평생. 할머니가 그럼 내가 어머니를 만나 뵈야 되겠다.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안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 보면 집안에 귀신이 단단히 들지 않고서는 그럴 수는 없다. 예. 아버지가 불문에 귀의한 이유가 그 귀신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아저씨한테 없으니까 물어볼 데도 없고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근데 그 기사분은 스님은 진짜 죽기보다 싫은데 무당이라면 아주 좋아하셨대요. 다행이다, 그나마.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었대요. 오, 네. 천만다행이다. 할머니 말을 고분고분 따랐대요. 예, 그러면 뭐 어머니 한번 만나보시죠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찍 기사분이 할머니 데리러 오셔가지고 고향 마을로 이제 가셨대요. 어머니 만난 네. 시골로 가셨는데 이제 그분 댁에 도착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앉으셨는데 집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대요. 기운 자체가 은은한 연꽃향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한테 아이고 어르신 집이 참 따뜻합니다. 아이고 이런 데서 사시니까 좀 오래 사시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아이고 누구신데 여기까지 늙은 사람을 만나러 오셨느냐 물어보셔. 할머니가 사정을 설명하셨대요. 이제 사실은 아드님한테 귀신이 붙어있는 것 같다. 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버님이 열심히 불공을 들이셨는지 다행히 아드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계속 두면은 크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다. 네.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막 주르르 흘리시더래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어르신 왜 그렇게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냐. 눈물 닦고 말씀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분이 사정을 얘기하셨대요. 사실은 이제 본인 시아버지, 그 아드님한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원래 원체 대가 셌대요. 그분이 왕고하시기도 했고 심지가 굳고 너무 대가 세신 분이어가지고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일본 놈들이 함부로 그 어른한테 뭘 하지도 못했대요. 대가 세니까 지역에서도 유지고 함부로 못했는데 그 시절에 몰래 이제 독립자금 같은 거를 마련하셔가지고 보내시고는 했대요. 증거가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증만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만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일본 사람을 등에 업은 무당 하나가
원래 제사를 지내는 곳보다 위쪽에다가 일본식 신사를 짓고 제사를 지낸다 뭐다 막 이렇게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분이 그 마을 유지니까 그 시아버지는 제사도 도맡아서 한 번씩 때 되면 가서 원래 보통 마을 큰어른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거기서 축원도 하고 축문도 써주고 뭐 이런 걸 해주셨는데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일본 놈이라면 치가 떨리는데 거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래갖고 마을에 좀 힘 좀 있는 어르신들하고 몰래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무당을 멍석말을 했대요. 몰래 밤에 가가지고 멍석말을 했대요. 죽지 않는 만큼만 패가지고 내쫓았대요.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무당이 물러간 뒤에 이제 시아버지는 그 위에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예. 1년도 안 돼가지고. 그후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막 집안 사람 하나 둘씩 어디 끌려가는 거는 예사고 어디 끌려가가지고 뭐 거의 뭐 정신 놓고 돌아오고 고문당해가지고 미치는 사람도 뭐 부지기수고 결국은 집안이 거의 다 거덜난 거예요. 네. 있던 재산도 다 털어먹고 그때 이제 예전부터 아버님이 알고 지내던 향곡이라는 본명을 가진 스님이 계셨대요. 네. 승명을 가진 분이 계셨대요. 향곡이라는 분. 그분이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를 오셨는데 집안이 이게 풍비박산난 걸 보셨대요. 보시고는 이거는 일본 놈들이 사수를 한 거다. 이 집안에다가. 이 집안 대를 끊어놓으려고. 이 집안이 워낙 대가 세고 좋은 집안이니까 자꾸 방해를 하니까 끊어놓으려고 이 짓을 했다. 후손이라도 건사하려면 누군가는 불교에 귀의해야 된다. 애군을 막으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께서 불교에 귀의하게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희생하신 거구나. 자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제일 큰 아들이었나 봐요. 그분이. 그 무녀 사술 때문에 집안이 망가졌다는 그 소리에 그 자식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불도에 몸담아야 한다는 말에 그분은 이제 어머니한테 자식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부부의 연보다는 부모의 연을 다하고 나중에 내가 당신한테 죄를 받겠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는 그 스님을 따라 나섰대요. 네. 그렇게 이제 불도에 귀의하셨는데 그 후에도 속세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셨대요. 아무래도 뭐 결혼하고 자식도 있으니까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향곡이라는 스님이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속세와 인연을 안 끊고 자꾸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 너한테 붙어있는 그 귀신이 자식한테 간다. 끊어야 된다. 네가 지금. 안 그러면 두고두고 네가 후회한다. 지금 좀 힘들더라도 끊어라. 어차피 부부의 연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의 연이라도 지키려면 그렇게 해라. 예. 네가 죽기 전에 사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독려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편지를 그렇게 썼대요. 맨날 내가 속세의 끈을 끊어야 되는데 완전히 끊지 못할 때마다 스승님의 호된 지책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글을 쓴다. 당신 너무 보고 싶고 애들도 너무 보고 싶다. 힘들다. 이렇게 편지를 쓰셨대요. 종종 편지를 보내셨대요. 예. 그렇게 자식분들은 문제없이 자라나셨대요. 온 집안이 막 풍비박산 나는 그 와중에도 뭐 작은 집이고 고모고 뭐 다 막 박살나는 그 와중에도 본인 집안 장손이라고 하죠. 그 장손 집안만큼은 그래도 문제가 없었대요. 그 아드님은. 그 후에도 이제 그 남편분은 수행을 하시면서 지내게 되셨고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왔대요. 내가 불도에 몸담은 지 오래되었고 많은 원망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그런데 이제는 내 손으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달랠 수 있게 되었다고. 내가 이번에 봉암사라는 절에 가게 되었다. 어디 있는 봉암사라는 절에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수행하면서 일본의 수많은 악행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그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이렇게 수행하려고 한다. 언젠가는 일본 놈들의 사술에서 벗어나서 자식들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나 혼자 희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내가 봉암사에서 수행을 하고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자 하니까 부디 이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그 끝으로는 십수년간 연락이 없으셨대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이제 그 후학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작은 남자에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그리고 울음을 멈추지를 않으셨대요. 할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 일본 놈들이 무슨 사수를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이 그렇게 망가졌다는 얘기 때문에 그 망할 놈의 귀신 막 갈기갈기 찢어놓겠다는 마음이 드셨대요. 와, 찢어놔야 박살났네 속이 진짜. 시원하시겠더래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미칠 것 같다. 그때는 할머니가 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성정이 좀 남아있으셨나 봐요. 그 불같은 성정이. 예. 그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아드님을 앞세우고 이제 집성촌으로 가셨대요. 집성촌을 가보니까 이제 집안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동네에 웬 쥐하고 고양이가 막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그 살아있는 쥐하고 고양이가 아니라 죽은 쥐, 귀신이죠. 동물용? 죽은 쥐가 막 도망다니고 있고 마을 곳곳에 고양이는 눈이 멀어가지고 그 쥐를 잡겠다고 막 온 동네를 막 쫓아다니는 거야. 뭐야? 예. 할머니가 마을에 가자마자 그걸 보신 거야. 그 집안 사람들 보니까 이제 막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사람들 정신을 다 온전하게 돌려놓으셨대요. 쥐하고 고양이 다 쫓아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마을을 둘러보시는데 옛날부터 제사를 지냈다는 마을 치고는 신의 기운이 하나도 없었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셨대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신의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사실은 그 나무는 이미 고목이 돼가 죽었다. 할머니가 그 나무를 제 장소를 가보셨는데 나무가 신성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나무가 죽은 후에도 제사는 지냈대요. 네. 함부로 베어내지도 못하고. 그 죽은 고목나무에 딱 가자마자 할머니가 나무를 보고 기겁을 하셨대요. 네. 그 죽은 고목나무에 고양이하고 쥐가 그렇게 많이 매달려 있더래요. 고양이하고 쥐가. 와, 예. 쥐는 그래도 좀 비교적 멀쩡한데 고양이는 두 눈에다가 장침을 다 박아놨대요. 고양이 눈 있는 데다가 전부 다. 엄마. 할머니가 그걸 보시고 기겁을 하셔가지고 고목나무 밑을 파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목나무 밑을 팠는데 밑에서 항아리가 나왔어요. 그것도 작은 항아리도 아니야. 김치독같이 큰 거. 그런 큰 항아리에 뼈가 수북히 있더래요. 야, 양밥이구나. 고물술 같은 거. 그 밑에 막 조그마한 거는 쥐뼈 같았고 큰 뼈는 고양이 뼈 같았는데 그 안에 또 장침이 같이 들어있더래요. 예. 막 뒤섞여갖고 장침 막 한 20cm짜리 기다란 장침 같은 게 그걸 이제 고양이 눈에다 다 박아가지고 그 독을 묻은 거야. 쥐랑 고양이랑. 그러니까 상극 중에 상극이잖아요. 쥐랑 고양이가. 그러니까 그 기운 자체가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고목을 말라 죽게 만든 거예요. 예. 할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아이고야 이거를 왜 여기다가 그것도 신이 있는 나무에다 이건 신을 죽인 거다. 그 일본 놈들이 사슬로 신을 죽인 거다. 이 마을 대가 세고 옛날부터 제사 지내던 나무니까 이걸 끊어놔야지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끊어놓은 거다. 미쳤네요, 진짜. 와. 일단은 항아리를 다 팔아. 항아리를 파낸 다음에 뼈는 전부 다 곱게 빻아가지고 다 강물로 흘려보내고 박아놨던 장침은 전부 다 불로 녹여가지고 다 버렸대요. 버리고 났는데도 밤이 되니까 마을에 쥐하고 고양이가 또 돌아다니더래요.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마을 산을 보셨는데 아까 이 고목나무 말고 더 위쪽에 보니까 만종 기운이 막 넘실넘실대더래요. 막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저기는 뭐 하는데요? 물어보니까 저기요, 저기는 상제 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제사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상제하고 하제. 위에서 지내는 제사, 밑에서 지내는 제사. 두 군데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군데 다 일본 신한테 그거 한 거예요. 공양을. 예. 할머니가 그래서 올라가 보시니까 그 나무에도 똑같이 쥐하고 고양이가 매달려 있더래요. 지독하다. 그래서 할머니가 나무를 가만히 보시는데 나무에 뭐가 숨어 있더래요. 할머니가 나와라 말씀하셨대요. 나오라고. 뭐하는 놈인데 자꾸 저 집안에다가 저렇게 저주를 퍼붓냐고. 예. 나오라고. 대체 뭐하는 놈이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웃어 제끼더래요. 나무 뒤에서 막. 내가 왜 나가냐고. 나는 여기 신인데 내가 여기 주인이라고. 이미 그 땅 전체가 전부 다 옛날부터 이제 막 십수년간 그래서 제사를 지내니까 힘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할머니가 이걸 뭐 찍어 누를 방법이 없으셨대. 그때는 옆에 있는 할아버지하고 그거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 그 힘을 완전히 발휘 못하는 상태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드자비질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내가 뭐 저승사자를 불러온다 온갖 막 협박을 했는데도 안 먹혀요. 나는 너네가 믿는 신하고 다른 신이라고. 그래서 할머니 안 되겠다. 땅 팔아. 그래가지고 땅을 파셨대요. 또 다음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땅을 팠는데 똑같은 항아리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항아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고양이 쥐 말고 사람 손톱 있잖아요. 사람 손톱이 한가득 나왔대요.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먹인 거지.
와. 그 한이 막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일본 귀신이니까 할머니가 처리할 방법을 모르잖아요. 예. 일본식으로 재령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 재령을 못하니까 이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아시는 스님들한테 막 연락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 혹시 아버님 승명이 어떻게 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뭐 해인사고 뭐 동화사고 막 가셔가지고 본명을 막 물어보셨대요. 좀 나이 있으신 스님들한테 물어보시니까 아시는 분이 나온 거예요. 동문수학했던 분이 나온 거예요. 네. 어쩐 일로 열반에 드신 분을 찾으시는지요 물어보셨대요. 할머니가 아 사실은 저는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스님분들은 안 좋아한대요. 무당을. 그래요? 예. 원래 안 좋아한대요. 게다가 그 동문수학했던 분들은 더 싫어한대요.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싫어하시느냐 물어보니까 일본 놈들이 한국 불교를 많이 변질시켰다 이거예요. 많이 변질시켜가지고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 스승 되시는 분하고 몇 분이랑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동암사라는 절에 있는 그거를 싹 다 치웠대요. 산신각이고 예. 탱화고 뭐 산신도고 뭐 칠성각이고 이걸 싹 치우셨대요. 다 필요 없다고. 예.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절에.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냐. 우리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다 치워라 이런 거 필요 없다. 스님이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치워라. 왜 사람들 복 빌어주면서 먹고 살려고 하냐고. 우리가 직접 밥 가꾸고 우리가 먹은 음식 우리가 직접 해서 만들어 먹어야지. 그거를 주도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예. 그 스승님하고. 엄청 큰 분인 거죠. 불교계에서는. 그래서 그걸 하고 돌아가신 분이라서 우리는 당신한테 해줄 말이 없다. 그분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무속을 배척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당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자른 거예요. 네. 할머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르니까. 그래도 이제 주변에 이제 그동안 교류하면서 지내던 여러 스님들하고 신어머니하고 부탁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올바른 정도를 걷는 무당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됐대요. 돌아가신 아버님. 제자분은 연락이 닿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분이 계신 데를 가니까 제자분이 알고 계셨대요. 찾아오실 줄. 어떻게 알고 계셨느냐 하니까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저한테 유지를 남기신 게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죽고 나서 이 연이 닿아가지고 어떤 분이 찾아오게 되면 많은 거 묻지 말고 큰 스님한테 부탁해서 내 사리를 한 조각만이라도 그분한테 드려라 이렇게 유지를 남기고 떠나셨대요. 네네. 할머니가 사정을 설명하시니까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여기 스승님 사리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사리를 주셨대요. 원래 그게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귀한 건데 그거를 스승님 유지니까 그걸 할머니한테 주셨대요. 할머니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마을 그 썩어버린 땅에다가 그 사리를 땅에다 묻고 그 썩어버린 나무 밑에다가 그걸 묻고 축원을 해주셨대요. 부처님 은덕으로 이 더럽혀진 땅에 다시 생기가 돌고 마을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수를 해주시고는 마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을 전체에 은은한 연꽃 향기가 돌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분께서 그렇게 열심히 불교에 귀의하셔가지고 열심히 빌고 닦았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 작은 사리 하나지만 그분이 평생을 본인이 수양했던 그 씨앗을 남기고으로써 이 마을이 깨끗하게 되는구나. 이게 전부 다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마을 사람한테는 설명을 해주셨대요. 예. 앞으로는 이 마을은 잘 될 거다. 지금 저 고목나무가 썩었지만 거기다가 무슨 제사를 지내시면 안 된다. 돌아가신 분께서 평생을 무속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셨지만 그래도 불교에 귀의하시고 그걸 평생 그 뜻을 기리셔가지고 불공을 들이셔라.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아시는 스님을 모셔가지고 불공을 들여라.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였는데 돌아가신 그분께서 평생을 노력하신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구제를 받는다. 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이렇게 구제를 받았으니까 혹시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비의 은덕을 베풀어라. 그러면 집안이 지금은 좀 힘들지라도 나중에는 자손들이 다 잘 될 거다. 이분이 그렇게 빌어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일을 끝내셨대요. 예. 근데 진짜로 이거는 만신할머니께서도 이뤄내지 못한 거를 어쨌든 그분께서 노력했고 평생을 그걸로 또 정화를 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에 만신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네요. 이 얘기 자체가. 네.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잠깐만. 혹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뭐 눈물 흘립니까? 이거 아빠님답지 않게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아닙니다. 아이고. 네. 그렇죠. 이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께서는 북받쳐 오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몰입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아빠님께서는. 그리고 이 이야기 하실 때 아마 할머님도 좀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얘기할 때마다 감정 타시는 게 좀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 기억에 또 남으셨을 것 같고요. 그때 또 그 아버님의 마음 뭐 이런 거 다 생각이 났을 테니까. 그렇죠? 네. 아빠님 오늘 그냥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한 노인과 또 한 사람의 삶을 들려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네. 고생 정말 또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빠님께서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시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근데 또 이 사연 자체가 정말 많이 힘들었고 또 그랬던 그 한 남자의 삶이 녹아져 있고 그게 또 전달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그냥 단순한 뭐 재밌는 얘기, 무서운 얘기라기보다는 이 한 사람의 삶을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시청자 선크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선크림님께서는 바닷가 근처의 어떤 산책길에서 또 소름 돋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잘 지내셨어요? 진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요. 아이고, 고마워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선크림님 오늘 또 이렇게 바닷가 근처 산책길에서 또 일을 겪으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제가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예. 뭐가 쫓아왔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겪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는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일단 가보죠. 네. 네. 일단 가볼게요. 네. 제가 장애인을 욕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약간 묘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뭐야. 저희 애기가 뾱뾱이를 갖고 놀아갖고. 나는 또 일부러 이렇게 뾱뾱한 줄 알았네요. 렛츠가 기릿입니다 할 때. 네. 알겠습니다. 기릿. 이거는 제가 겪은 지 얼마 안 된 일이긴 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일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만나게 되려면 되게 늦은 시간에 만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직급이기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직급이라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친구들이 카톡을 막 중간중간에 해요.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다 오늘 만나자. 약간 번개하듯이 애들을 만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카톡을 막 하다가 손님들이 오니까 그래, 그러면 이따가 얘기하자. 내가 뭐 와인 사들고 갈게.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막 전화가 와서 너무 슬프네. 너무 슬퍼서 일이 안 되네. 막 그러면서 계속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랬죠. 뭐 어떻게 헤어졌다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전화가 와서 막 울고 어떨 때는 또 몇 분 지나니까 막
하소연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탓이다 막 이런 감정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야 진짜 미안한데 나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계속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나 되게 곤란하다. 그러니까 약간 살짝 삐져서 알겠어 하고 이렇게 끊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마트에 들려서 이제 와인을 사고 기분도 풀려주려고 잔까지 또 이렇게 사서 갔어요. 친구가 일하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끝나고 공원을 가재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운데 괜찮을까 하니까 오늘은 안에서 먹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때 코로나라서 음식점이 9시까지밖에 안 하던 시점이라 그래 그럼 나가자 해서 과자도 바리바리 싸서 사들고 공원에 갔어요. 네. 근데 저희 동네 공원이 되게 어둡고 공원이 이렇게 원형이 있으면 그 중간에만 조형물도 잘 해놓고 했는데 나머지 가쪽에는 어두워요. 거의 가로등도 없다시피 한 곳이라 그때가 11시 반쯤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친구랑 같이 앉아서 둘이서 와인을 넣고 걔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그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맞다 네 얘기 다 맞다. 네가 너무 사랑했지 뭐 어떡하겠어. 네 맘대로 되는 게 연애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달래주고 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뒤를 이렇게 쓱 보다가 저를 보고 쓱 보고 저를 보고 야 어디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안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만 들리나 뭐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그냥 두고 둘이 가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타이밍? 그래서 그 타이밍인데 뒤에서 뭐가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서 뭐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부스럭부스럭 하는데 고양이 같은 그런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에요. 돌비님도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걸으면 되게 사뿐사뿐 걷잖아요. 소리 안 나요, 집에선. 네, 정말 그런 소리도 안 나고 방석에 있어도 되게 미세한 소리만 날 뿐이지. 근데 되게 묵직하게 뭔가 바스락바스락 소소소소 바스락바스락 하고 뭔가 뚫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았어요. 뒤를 돌았는데 뭔가 웅크린 게 오르기 얼음으로 삭삭삭삭 다니는데 이게 역광이라서 안 보여요. 실루엣만 보여요. 그게 뭔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새가 뒤뚱뒤뚱 앉아서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뒤를 쓱 봤다가 앞을 보고 얘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 보이냐고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바스락바스락 사사삭 하고 그런 나무 마른 잎 헤치는 소리? 그 소리에 제가 한 번 더 뒤를 돌았어요. 도니까 사람이 이렇게 굽어 앉아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앞을 보다가 옆으로 쓱 돌리는데 새 보면 부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분명 사람이에요. 근데 주둥이가 진짜 엄청나게 튀어나와갖고 고개를 돌렸다가 앞을 봤다가 돌렸다가 앞을 봤다가 하면 새 부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것처럼 그 상태로 고개를 돌리고 다시 오르기 얼음으로 타다다다다닥 갔다가 몸을 돌려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저는 그게 웃긴 거예요. 얼굴에 가면을 쓴 건가 아니면 패딩을 저렇게 써서 저런 건가 해서 친구를 툭툭 불러서 야, 내 어깨 너머 봐봐. 저기에 어떤 사람 있는데 너 보여? 이러니까 친구가 제 어깨 너머를 한번 보고 핸드폰을 쓱 봤다가 다시 어깨 너머를 쓱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핸드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말을 안 해? 보여 안 보여? 이러니까 친구가 핸드폰을 계속 하는데 절 제 쪽 쳐다보지도 않아요. 핸드폰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핸드폰이 그때 저랑 떨어져서 제 반대편에 이렇게 놓여있는데 친구가 쓱 보더니 핸드폰을 톡톡톡톡 건드는 거예요. 저보고 핸드폰 보라고. 그 제스처해갖고 뭐야 왜 말을 안 해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가져서 보니까 막 오타가 엄청 나 있는데 야, 나 지금 이상한 거 본 거 같으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소름 돋아 하면서 그때 저도 말도 못하고 하는데 그때 또 과자를 많이 샀어요. 과자를 막 치우는데 그때 치우지 말고 갔었어야 되는데 막 치우는데 친구가 막 하다가 유리잔이고 뭐고 유리잔은 냅두고 그냥 봉지를 갖고 냅다 반대로 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러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데 막 입술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잔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만 갖고 뛰었어요. 엄청 멀어져서 공원에서 되게 멀어졌을 때쯤 밝은 가로등 아래서 친구가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제 어깨 너머를 자꾸 확인해요. 그래서 니 뭐하냐고, 왜 그러냐고,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친구가 자기 이런 적 처음이라고, 나 기독교라서 나 저런 거 안 믿는데 나 이런 거 처음이라고. 그래서 왜, 뭐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친구한테 어깨 너머 보라고 했을 때 진짜 벌거벗은 남자가 땅바닥에서 포복을 하면서 제 뒤로 이렇게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본 건 그게 아니야. 진짜 어떤 사람이 옷을 홀딱 벗고 얼굴에 핏줄이 서갖고 막 저한테 기어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 너는 그러면 이거 뭐 챙길 생각도 없이 그냥 뛰쳐나갔었어야지, 말을 하고 뭐 쓰레기를 챙기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무서워도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된다고, 공원에. 그건 맞죠. 예. 네, 그래서 아니 그럼 다시 돌아가서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저기 다시 못 간다고. 진짜 무서워서 못 간다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와인잔도 두고 그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뭘까? 그건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저가 봤을 때는 새 모양이었거든요, 새? 근데 친구가 봤을 때는 포복으로 기어오고 있는 벌거벗은 남자였다고. 대머리인데 피부가 너무 새하얀 모습인데 핏줄이 서갖고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엄청난 표정으로 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그 새 같다고 네. 했던 게 사람이지만 네. 입 자체가 길었던 거예요, 앞으로? 네, 아예 그냥 툭 튀어나와 있는 입? 저는 여태까지 네. 수많은 썸네일을 만들고 사진을 찾으면서 그런 귀신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기형인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오랑우탄이 입이 네.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본 거랑 또 제 친구가 본 거랑 다르더라고요. 별의별 귀신을 많이 보시네요,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이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기형인 모습은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인 모습이 무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학교에 혹시 혼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뭐 가지러 들어갔던 적은 있었는데 그렇게 막 늦은 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제냐면 이게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 그러죠? 황혼이 지는 시간? 네. 제가 그때 중간고사였어요. 고등학교 중간고사였는데 지금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EBS 교재를 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다 EBS에서 나와서 그게 있어야 돼요. 그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필 학교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가져와야겠다 생각해서 그 시간대에 혼자 학교를 갔어요. 그때는 선생님들도 안 계세요. 시험 기간이니까. 일찍 퇴근을 하시니까 경비실에 가서 제가 키를 가져가야 되는데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냐 하니까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니 마스터키라고 있어요. 긴 플라스틱에 온갖 열쇠가 엄청나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학교에도 그런 마스터키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주시면서 문 제대로 잠그고 와요 학생,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올라가야지, 내가 놓고 왔는데 하고 마스터키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시간대의 학교는 정말 조용하고 정말 어둡고 제 발소리밖에 안 들려요. 맞아, 복도 발소리. 네. 그래서 저희 학교가 5층이었는데 제 반이 4층이었어요. 4층으로 막 올라가는데 저 멀리서 의자가 드르륵 하고 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도 의자 잘못 끄면 바바바박 하고 긁는 소리가 나잖아요. 저희가 끝반 쪽이라서 가는데 그 드르륵 소리가 저희 반 쪽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사람 있나? 아니면 그게 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 의자 끄는 소리가. 그래서 가서 문을 딱 따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죠. 뭐 저밖에 없고 제 책상에 가서 물건을 챙기고 교재를 이렇게 품에 안고 문을 닫고 잠그고 이렇게 몸을 돌리니까 먼 쪽에서 또 드르륵 하고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무서운걸? 너무 소름 끼치는걸? 아무리 날아도 너무 무서운걸?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봤어도?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뛰면 다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서두르다가 다치겠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서두르다가 다친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치겠다. 천천히 가자. 그래서 발걸음을 떼서 이렇게 걷는데 반과 반 사이 있잖아요. 팻말 걸려져 있는 사이를 걸을 때마다 드르륵 하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드르륵 가면 드르륵 하고 가면 드르륵 하고 되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진짜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무섭다. 지금 4층이고 내려갈 계단이 많은데 어떡하지 하고 창문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을 예. 내려가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큰 소리를 들으면 엄청 소름 끼쳐요. 정말 계단을 내려가는 그 중간 계단에서 한 칸을 딱 내려오자마자 등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의자들이 끌리는 소리가 빡 하고 나는 거예요. 빡 하는 소리가 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멈춰서 그냥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계단 아래만 보면서 내가 뛰어야 되나? 지금 뒤돌아보면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등 뒤에서 언니야 그러더라고요. 그 사투리로 언니야 이러더라고요. 정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살짝 지나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해가 반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만히 서 있는데 또 뒤에서 언니야 하고 또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귀신이 불렀을 때 3번까지 대답하면 안 된다고. 아, 맞아. 들었어요. 그런 얘기. 네. 저도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아, 이건 대답하면 안 된다. 지금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해서 계단을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팔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난간을 잡고 막 덜덜덜덜덜 떨면서 내려가는데 또 양쪽에서 언니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귀 양쪽에서 언니야! 하고 되게 승질내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어요. 막 달려서 내려가는데 헛발질도 몇 번 하고 막 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손에 교재랑 마스터키를 들고 제가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덜덜덜덜 떨다가 빨리 학원도 가야 되고 이거 빨리 돌려놔야지 하고 경비실 문을 두들기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전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 손잡이 쪽에 걸어두고 마스터키를 걸어두고 나왔어요. 나와서 교정을 나갈 때까지 제가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식은땀이 너무 나고 무서워서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교문을 딱 나서자마자 그때 딱 뒤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가 일자예요. 일자 창문에 얼굴들이 다다다다다다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얼굴로 이렇게 붙어갖고 계속 저 어디로 가나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소름 돋아. 아우. 붙어갖고 쳐다보면서 어디로 가나 얘 어디로 가나 하는데 몸을 양쪽으로 다 다르게 움직여요. 까딱까딱까딱까딱 움직이고 있는데 얼굴만 동동 떠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학교 쪽을 밤에 잘 못 봐요. 무서워서. 학교에 귀신 진짜 많다며요. 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넘어가면 제가 헤어졌던 그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친구랑 엄청 친해요. 친했었어요. 예. 그 친구랑은 지금 사이는 안 좋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둣가 그런 곳이에요. 제가 갔던 곳이. 제가 이직을 하고 왕따 비슷한 게 당했어요. 은따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제가 나이도 있고 연차도 있다 보니까 그래 싸워보자.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약간 그래.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부당한 거 당하면 얼굴에다 대놓고 아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저한테 억하심정 있냐고 그렇게 세게 나가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분명 밖에서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이였고 뭐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니었지만 회사라는 그 틀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우리 바닷가나 가자. 나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운전을 해서 부둣가 근처로 갔죠. 가서 이렇게 바닷가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너무 울적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첫째로 낳았을까?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둘이 식사를 하고 나와서 또 밤거리를 걷는데 그때가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대에 이제 밖에 나와서 앉아있으니 화장실도 가고 싶고 하니까 친구가 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라. 너 안 가?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고 부둣가 쪽에 앉아있는데 어떤 커플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자 목소리는 안 들리고 남자가 되게 쨍알쨍알한 남자 목소리 아세요? 되게 쨍알쨍알한 목소리로 자기야 여기 진짜 좋다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딘가 모자란 것 같은 느낌?
되게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희는 연애해서 좋겠다 약간 했는데 여자 목소리는 계속 안 들려. 근데 남자가 되게 애틋하게 막 자기 여기 진짜 좋다, 바닷바람 너무 좋고 밤에 나오니까 너무 좋지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휴 좀 사람이 여기 혼자 앉아있으면 좀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지, 다른 데 자리도 많은데 굳이 여기 와서 왜 저러고 있나 하면서 그냥 바다를 계속 보는데 자기야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막 하는데 바람막이 스치는 소리 아세요? 삭삭삭 하는 소리? 근데 그 소리가 계속 나는데 반대편에서 뭐 말을 거는데 말을 건네지는 상대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옷 스치는 소리가 계속 나고 그래서 아 뭐야 진짜 좀 적당히 해야지 하면서 좀 안 이꺼운 시선으로 고개를 딱 돌렸어요. 고개를 돌리니까 작업복을 입은 남자예요. 머리도 되게 덥수룩하고 모자를 이렇게 쓰셨는데 수염도 잘 안 미시고 약간 되게 말라서 볼 쪽이 푹 패인 그런 사람인데 허공에 대고 뭔가 이렇게 쓰다듬는 척을 하는 거예요. 계속 허공에 대고 자기야 되게 좋지? 난 나와서 참 좋아. 아까 전에 조개구이 맛있게 먹었지? 이러면서 말을 거는데 계속 허공에 대고 그래요. 허공에 대고 그러는데 제가 고개에서 뭐야 하면서 등 뒤쪽에 있나? 하면서 계속 몸을 돌리니까 그 남자가 팍 뒤돌아보는데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는 얼굴로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고개를 돌려서 이게 어떤 상황인 거지? 홀린 건가? 그랬는데 아니야 자기야 자기 예뻐서 쳐다본 거야 신경 쓰지 마. 자기야 예뻐 우리 자기 예뻐 이랬는데 계속 바람막이 스치는 소리? 그러니까 막 계속 쓰다듬는 것 같아요 그 허공을. 그래서 여기서 친구를 기다리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걸 보는구나. 저 사람이랑 나랑은 엮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탁 스쳐서 뛰면 안 되니까 살짝 일어났어요. 살짝 일어나서 걷는데 자기야 괜찮아 화내지 마 하는데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야 화내지 마 이러는데 하는 그런 소리? 그래서 식은땀이 훅 나서 그때부터 뛰었어요. 그때부터 뛰어서 좀 거리가 있을 때 다시 이렇게 딱 뒤를 돌았거든요. 근데 엄마 다리라고 하면 엄마 다리 혹시 아세요? 아빠 다리, 엄마 다리 할 때? 알죠. 네, 그 발 한 상태로 그 발 위로 여자 몸이 꺾여져 있는 모습? 몸이 짜부돼 있는 여자가 제 쪽을 보면서 입을 뻥긋뻥긋거리고 있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계속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귀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계속 그렇게 쓰다듬고 있으면 멀리서도 막 자기 괜찮아 자기 이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누가 보면 허공이에요. 제가 봤을 그때처럼 허공일 거예요. 근데 제가 쓱 보는 순간 그 여자가 찌부가 돼서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뻥긋뻥긋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에 가자. 힐링은 이 정도면 됐다. 너 괜찮다. 나 집에 가자. 이러면서 헤어졌거든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제 둘째 동생과 그때 그곳에서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동생이 막 너무 무섭다. 누나 너무 무섭다. 자기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걸어오는 길인데 공사하기 전에 철판 같은 걸로 그 주변을 싹 메워놓는 거 아세요? 그 세워놓는 거? 그 가드레일 벽 같이 같은 거? 쭉 다 벽으로? 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옆을 걷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뻥 뚫어놨더라고요. 뻥 뚫어놔갖고 막힌 곳, 안 막힌 곳, 막힌 곳, 안 막힌 곳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동생이랑 막 얘기하면서 와 진짜 누나 너무 무서웠다고 그 얘기는 막 얘기를 하면서 걷는데 다리 쪽에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추워서도 아니고 정말 뭐가 옆에 있다는 느낌으로 소름이 바짝바짝바짝 돋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생을 보면서 걷는데 동생이 그 가드레일 앞쪽에서 걸었어요. 바로 예. 옆쪽에서. 근데 동생이 누나 나 진짜 너무 소름 돋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너머에서 가드레일 뻥 뚫린 곳 있죠. 거기서 똑같은 여자가 계속 서 있고 막혀있고 서 있고 막혀있고 서 있고 막혀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구나. 네, 서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하면 동생이 지금 무서워서 뛰쳐나갈까봐. 사실 누나 지금 다리에 너무 소름 돋아 그러니까 동생이 누나 나 너무 무서워 하면서 제 옆으로 딱 붙는 거예요. 예. 제 옆쪽이 8차선 도로였어요. 그때가 새벽 2시였고요. 동생이 제 손목을 딱 쥐고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서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서 명치를 딱 주면서 누나 나 지금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야 너
괜찮다며. 네가 괜찮다고 무서운 얘기 해달라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 하니까 너무 소름 돋았다고.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소름의 정도가 1에서 10이라면 지금 10 정도로 소름 끼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네 옆에 사실 귀신 서 있었어. 그러니까 누나 제 입 가리려고 그러면서 누나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누나 진짜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걸어오고 있는 와중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나 진짜 화장실 너무 가고 싶다. 공공 화장실 가자. 여기 가면 있으니까. 누나, 세상은 녹록지 않아. 이 시간에 공공 화장실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위험하지. 근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러니까 누나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화장실 같이 들어가 주겠대요. 오호, 예.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누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 줄게. 그래 그러자 하고 동생이 먼저 문을 확 열고 들어갔어요. 공중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간이 화장실이라서 오래 안 쓰면 불이 안 켜져요. 근데 분명 제가 들어가기 전에 동생이 문이 열기 전에 불이 다 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여기 누구 있습니까? 하면서 딱 들어갔어요. 무서우니까 걔도 장난하면서 분위기 풀자고 여기 누구 있습니까? 하면서 들어갔는데 안쪽이 장애인 화장실 칸인데 그걸 딱 보더니 누나 여기 누구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문을 딱 다시 닫고 나와요. 누나 화장실 칸이 잠겨져 있어. 그래서 야 나 진짜 급해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돼.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아니 누나 화장실 문이 잠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아니 그건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누나 무슨 소리냐고. 저기 사람 있다고. 그래서 뭔 사람이 있어. 저도 살짝 들어갔거든요. 무슨 사람 없었어. 문만 잠겨 있더만. 그러니까 누나 저기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잠겨져 있는 거라고. 그냥 위에서도 뭐 이렇게 막대기 내려서 잠궈 놓을 수 있는 거니까. 진짜 나 지금 오금 풀리면 여기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다. 화장실을 가겠다. 아니야 누나 진짜 아니야. 누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볼게 하고 화장실에 지나서서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쪽에서 깔깔깔깔 하고 여자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래서 제가 동생을 보면서 너 소리 들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무섭게 하지 마. 그래서 아니 저기서 방금 여자 웃었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표정이 싹 굳으면서 누나 빨리 가자. 누나 빨리 가자. 그래서 걸으면서 가다가 뒤를 살짝 돌아보니까 그 화장실 불투명한 유리가 있더라고요. 그 간이 화장실에. 근데 누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서 있는 걸 아느냐면 머리도 몸통도 아니라 그 창문 높이에 다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자 다리가. 여자 다리인지 남자 다리인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딱 있더라고요. 그건 동생한테 지금 얘기는 못했어요. 오면서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다리를 봤다라는 거.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아니 이게 진짜로 귀신 보시는 분들은 이런 공중 화장실도 함부로 못 가겠네. 이거 어떡하냐? 아마 그때 동생이 안 말렸으면 아마 거기서 또 뭔가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국에는 귀신 보시는 분들은 아니 생리 현상이 우선이지 귀신 무섭진 않다 뭐 이런 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내가 급해 죽겠는데. 근데 보면 보는 거지 뭐 그냥. 네, 한번 보는 거 뭐 여러 번 봤으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것 같아요. 참. 야, 근데 이야기 자체를 정말 또 맛깔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보기 힘든 귀신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선크림님은. 일반 귀신들보다는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이한 모습이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귀신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선크림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늦은 밤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그 선크림님 텐션이 난 이런 텐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텐션이 좋으면서도 무서운 이야기 할 때는 확 오싹하게 해주고 다시 또 싹 긴장 풀어주다가 다시 또 싹 무섭게 해주고 좀 이런 느낌 좋습니다. 저는. 네. 또 이렇게 실제로 귀신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